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1년 전 이맘때 진주에 운석이 떨어지면서 전국이 떠들썩했었습니다. 당시 진주시는 운석을 활용해서 관광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황재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하늘에 선명하게 비친 별똥별. 대형 유성이 관측되면서 진주 운석 열풍은 시작됐습니다. 다음날 진주의 한 비닐하우스에선 9.4kg의 운석이 발견됐고 이후 일주일 동안 3개의 운석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운석 가격이 수억 원에 이른다는 풍문이 돌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운석이 떨어진 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작은 안내문과 잡초만 가득한 보호 덮개가 이곳이 운석이 떨어진 곳임을 알려줍니다. 진주 운석 발견 지점에는 이처럼 작은 안내문만 있을 뿐 별다른 상징물이나 기념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석 발견 지점을 찾는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온데 그래 요즘 이제 영뜸하긴 하지 이제. 이후 진주 운석의 나이와 성분을 밝히는 학계 연구가 진행됐고 정부도 국내 운석을 해외로 반출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운석 발견 지점을 활용해 테마 관광 코스를 만들겠다던 자치단체의 구상은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정부와 운석 소유자 사이 매입 협상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이 진주 운석에 대한 효과를 많이 활용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71년 만에 한반도에서 발견된 진주 운석. 체계적인 보존과 연구에 대한 고민은 아직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의령 한우산 일대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추진되면서 지역 주민들과 의령군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설명회 등 충분한 소통과 교감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입니다. 50여 년째 한우산 아래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정영규 씨. 불과 800여 미터 앞 산 정상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추진되자 벌써 걱정입니다.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라든지 전자파 이런 대해서는 실질 모르거든. 주민 간담회가 있고 뭔가 설명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의령 풍력발전단지 사업에 따라 한우산과 매봉산 능선 4km 구간에 750kW 규모의 풍력발전기 25기가 들어섭니다. 이르면 올 연말쯤 완공됩니다. 지난해 8월 관련 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6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갑자기 결정됐습니다. 산 아래 4개 마을 주민 600여 명은 지금껏 제대로 설명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발전기가 들어서는 그곳과 마을과의 거리로 볼 때는 도무지 그 위치에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그러한 대한에너지 사업은 그건 결코 오래 갈 수 없고요. 하지만 의령군은 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합동 설명이나 이런 거는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저희들은 소통 관계나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피해를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첨예한 갈등을 빚은 밀양 송전탑 공사도 지역 주민과의 소통 부족에서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하동의 한 농협조합장 후보 58살 차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달 10일 조합원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아는 사람에게 150만 원을 건네 식사비를 계산하게 하고 남은 돈을 나눠 가지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 씨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지인을 조사해 식사비로 쓰고 남은 현금 120여만 원을 압수했으며 구속된 차 씨는 조합장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신선도가 생명인 수산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수산물 유통법이 제정됐습니다. 수산업 종사자들의 기대가 큰데요. 기존 유통 과정과 어떻게 다른지 김계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갓 잡아올린 생선을 바닥에 깔아놓고 경매가 한창입니다. 경매가 끝나면 일일이 수작업으로 상자에 담아 옮겨집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40여 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부산 공동어 시장의 풍경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선도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 이처럼 농산물에 비해 부패가 쉬운 수산물의 유통을 관리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법이 발의 3년 만에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수산물의 보다 위생적이고 신선한 유통을 보장하는 길이 열린 겁니다. 법안에는 수산물 저온 유통체계, 어획 후 위생관리 기준 제정과 지원 근거가 포함됐고 수협 등이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위판장과 경매사, 중도매인 등을 관리할 근거와 지위가 마련됐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장사꾼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그러한 하나의 자부심도 가질 수가 있죠. 국가에서 지원도 좀 받을 수도 있고. 또 산지 거점 유통센터 등의 설립으로 유통 단계를 줄이고 관세청이 담당하던 수입산 수산물을 해수부가 국내산과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수산물 유통 과정이 투명해지면 원산지 구분이 확실해져 수산물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산물 특성상 유통 과정에서 상품 관리가 어려웠는데 이번 법 제정을 인해서 기존 유통에 대한 불합리한 점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수부는 공무원과 유통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하위 법령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 포근했던 날씨가 찬바람이 불며 다시 추워졌습니다. 한겨울 추위만큼 강한 꽃샘추위인데요. 어제 날씨 생각하고 봄옷 입으신다면 추위에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창원의 최저기온 영하 3.6도까지 내려가 어제보다 10도가량 낮게 출발했고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8도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추위는 낮에도 이어지겠는데요. 한낮에도 어제 아침보다 더 춥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경남 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매우 강한 추위니까요. 오늘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외출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찬 대륙고기압이 밀려오면서 경남 지역 청명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공기도 비교적 깨끗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종일 맑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낮 동안에도 밀양 5도, 김해 6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건조한 대기도 걱정입니다. 현재 창원과 김해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불이 나지 않도록 꼭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며 춥겠습니다. 오늘 아침 거창은 체감온도 영하 12도 아래로 뚝 떨어졌고요. 낮 동안에도 3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이 최고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별다른 비 예보 없기 때문에 건조한 날씨도 계속되겠습니다. 기상경보였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새학기를 맞아 어제부터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불법 교습에 따른 학부모와 수강생 피해와 과도한 학원비 인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단속 대상은 무등록 교습과 불법 편법 징수, 주말을 이용한 기숙 형태 학원 운영, 허위 과장 광고 등입니다. 교육청은 또 안전 관련 시설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도 점검합니다. 정부의 글로벌 육성축제에 선정된 남강유등축제가 미국 텍사스주 보더축제에 전시됐습니다. 진주 남강유등은 지난 5일부터 열린 미국 텍사스주 히달고시 보더축제에 초청돼 전시되고 있으며 현지 주민들을 위한 창작 유등 만들기 교육도 진행됐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국경도시인 히달고시 보더축제는 지난 1976년부터 열리고 있으며 한국 전통 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시의회 의견 청취 의안으로 상정했습니다. 고현항 재개발은 항만 기능이 쇠퇴한 고현항 일대를 체류형 해양문화관광 도시로 만드는 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용도지역을 주거와 상업, 녹지지역 등으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앞서 거제시는 이 결정안을 도시계획 공동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시의회가 반발하면서 임시회 안건으로 정식 제출했습니다. 고성군이 올해 생명환경농업단지 면적을 470헥타르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은 첫 해인 지난 2008년 295농가 163헥타르를 재배해오다 올해는 687농가가 참여해 470헥타르 면적에서 재배합니다. 생명환경농업은 제초제와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고 농축산 부산물과 천연 자재만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환경친화형 농업입니다.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대토론회가 어제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기초자치의 내실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경남과 대구 등 영남권 5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대정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근로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처우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는 창립 선언문에서 청소년 취업자 대부분이 저임금과 임금체불, 언어폭력에 노출돼 있다며 청소년들의 건강과 노동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등이 참여한 이 단체는 체불 임금 받는 법을 학교에서 알려주는 등 노동인권 교육과 연구, 홍보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경남 지역 약수터 14곳이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경남의 먹는물 공동시설 82곳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한 결과 창원 사격장 뒤편 약수터와 김해 서재골 약수터 등 14곳에서 총대장균군과 분원성 대장균군 등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8곳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 4곳, 거제 2곳입니다. 창원 3.15 아트센터에서 오는 6월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문화예술 분야 무료 강좌를 실시합니다. 3월은 영화음악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거제 지역작가 초대전 환상의 봄 팬시스 스프링이 내일부터 거제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됩니다. 제6회 다예랑 한지공예 연구회 회원전 한국미의 어우러짐전이 오는 20일부터 경남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